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택트 예술 가이드 프로그램이죠. 모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Loving can hurt sometimes, but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Hearing you whisper through. 네, 이번 주에도 MBC에서 가장 바쁜 아나운서죠. 김민호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예술을 또 배워오셨나요? 네, 사물놀이를 배워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예술을 배워볼 우리 예린이 분들이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을 멜 때 오른쪽에서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서 왼쪽 어깨에다가 메고 이렇게 매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아니, 틀렸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실게요. 쏙. 좋아요. 자, 그다음에 손목에 힘을 빼고 치고 나면은 이 울림이 하고 울 수 있도록 채를 이렇게 튕겨주시는 거예요. 해보시겠어요? 거거 봐. 지금 떠르륵 했잖아요. 치면 한 번 이렇게 떨어져야 돼. 좋습니다. 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소리가 좋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북이에요. 한번 북 쳐보실게요. 이 사선으로 너무 잘하십니다. 명작 뒤에 숨겨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비하인드 명작.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대작을 남겼던 화가 폴 고갱. 문명을 거부한 화가로도 알려진 이 폴 고갱은요, 자신의 예술관과는 전혀 다른 전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명 증권맨, 바로 증권거래소에서 일을 했던 회사원이었던 거죠. 꽤나 일도 잘해서요, 그가 9년 차인 32살에 받았던 연봉은 3만 프랑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화로 환산한다면 무려 연봉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아주 어마어마한 연봉이었다고 합니다. 자, 승승장구하던 이 폴 고갱은요, 결국 1882년 바로 파리의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그 역시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 35살에 가족들의 반대를 물리친 채 전업 화가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된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킴 현대미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따라 그리기도 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저의 스타일이 됐고 아티스트계 아이돌도 돼보자 이런 약간 이중적인 뜻도 있기도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게 좋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미술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니홈피라고 있잖아요. 그런 스킨을 그려보려고 거기에 접수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림이 세다고 좀 안 받아줘서 이런 그림을 왜 몰라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2년 동안 700개의 그림을 그려서 블로그에 올렸더니 제 그림이 유명해진 거예요.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였었는데 블록체인 기술로 이 영상 하나하나에 원본이라는 코드를 붙일 수가 있게 된 거죠. 지난 3월 당신의 집으로 예술을 배달해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첫 방송을 시작한 모두의 예술. 코로나19로 설 자리를 잃은 예술가들을 응원하고 언택트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언택트 예술 가이드라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술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가 경험해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의 영향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 첫 발을 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술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예술은 마냥 멀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예술을 좀 더 가깝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두의 예술이 소통과 교량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격 레슨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너를 통해서 직접 참여도 하면서 다양한 수업을 하면서 예술을 접하는 이것이 이제 이 시대의 새로운 예술을 접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방송이라서 이런 어떤 기획 의도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었던 작품들과 좀 더 거리가 생기는 그런 시기인데 물리적인 한계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좀 편하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니까 언택트 예술 가이드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표방하고 있는 정체성이 굉장히 좀 시적절한 그런 표방이라고 느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은 초반부지만 지금 정체성을 좀 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기존의 문화예술 가이드 프로그램과 형식상으로도 조금 더 차별화된 어떤 시도들이 돋보였으면 해요. 지금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도 나온 표현처럼 어떤 복합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정체성은 확실하고 어떤 각각의 코너에서 이렇게 조금 어떤 시도들이 엿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언택트 예술 가이드란 무엇인가를 조금 더 뚜렷하게 각인시킬 만한 과감한 변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집으로 예술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모두의 예술이 기획이 됐잖아요. 근데 그 배달 시간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그 기획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월요일 밤 12시 50분, 뭐 새벽 1시에 배달이 되면 많은 분들이 보시진 못할 거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요즘에는 뭐 다시 보기 서비스도 있고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라는 공영방송이 예술 프로그램을 중점에 둔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자리가 어디인가 여전히 새벽 시간대구나라는 아쉬움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예술이라는 이 제목처럼 실제 정말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로 좀 옮겨주시라라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화예술계에 타격이 큰 팬데믹 시대에 아티스트들에게도 또 예술을 향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기획이지만 언택트 예술 가이드라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한 변신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진행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모두의 예술은 김태훈 컬럼니스트와 이영은 아나운서가 MC를 맡아서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예술 가이드를 전하고 있는데요. 두 MC의 진행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모두 진행자의 호흡을 말하기 전에 진행이 어떻냐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설정부터가 너무 의아하다. 칼럼니스트인 김태훈 씨는 이렇게 자막에 나올 때 예술 가이드라고 소개가 되고요. 이영은 아나운서는 예린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둘 다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두 프로그램 내에서 둘 다 진행을 맡고 있는데 왜 한 명은 가이드고 왜 한 명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위계적 차이를 두었어야만 했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이 들거든요. 특히 이 프로그램은 모두의 예술이라고 해서 모두가 쉽고 재밌게 예술을 배운다라는 어떤 평등한 예술을 향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 취지와는 다른 방향의 진행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진행에 있어서도 그 위계가 드러난다는 건데 김태훈 씨는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등장을 했을 때 그 예술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데 2007년도에 이제 사랑을 비롯하고로 뮤지컬 데뷔를 한 이후에 성악 콩쿠르에 나가서 수상을 하기도 했어요. 네네. 각기 다른 장르를 넘나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기 때문인지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시기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너무 정확한 지적이셨던 것 같아요. 이영은 아나운서는 반면에 부차적인 정보를 묻는 역할에 그치고 있어요. 동등한 MC 롤이라고 하지만 실은 이게 질문의 어떤 질적인 차이에서도 그게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또 김태훈 씨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코너도 맡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의 김태훈 씨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앞으로 모두의 예술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성별 위기랑 관련이 있다라는 게 김민우 아나운서와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김민우 아나운서가 이제 똑같이 이영은 아나운서처럼 예술 초보자의 입장인데 김민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한 코너를 맡아서 독립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영은 아나운서의 역할은 굉장히 또 제한적이고 또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에서 이영은 아나운서에게 붙이는 어떤 성별 고정관념이 들어간 그런 수사들이 있어요. 14회에 상부 돌리기를 하는데 뭐 새침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한다거나 새침. 새침? 새침이 뭡니까? 새침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새침하게요? 우리 잠깐만. 새침 이러면서 고개 반동을 주셔야 돼요. 자, 보여드리면 자, 다리의 반동과 함께 약간 이쪽으로 저쪽에서 새침. 아시겠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도전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뭐 아니야. 이건 이영은 아나운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새침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침하셨어요. 아니,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요? 네. 갑니까? 새침 갑니까? 새침. 자, 새침. 아, 잘했다. 13회 피아노 연주 오프닝을 하는데 뭐 상큼한 연주 이런 식으로 너무나 낡은 장면이 등장을 했는데 근데 이게 문화예술 가이드 프로그램이잖아요. 시대에 맞는 품격과 좀 트렌드 감각을 지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위계 질서가 드러난 두 진행자의 역할 배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무도의 예술에는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을 소개하는 아티스트 스토리를 비롯해서 저명한 작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비하인드 명작, 그리고 김민우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배워서 예술, 마지막으로 작은 음악회까지 다양한 코너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코너는 어떤 코너일까요? 그 김민호 아나운서의 배워서 예술 이 코너가 제일 좀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백파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참여자가 나오기 때문에 정신이 좀 혼란스러운데 이 프로그램은 김민호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참여자들과 함께 이걸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좀 집중도 할 수 있고 그래 이게 리얼이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미술 수업 2탄 같은 경우 전혀 예기치 않은 인물이 나와서 또 흥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작곡가 김영석 씨가 출연을 한 것인데 평소 찰스 장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재밌는 건 김민호 아나운서가 이건 언택트다라고 하면서 저희 이 배워서 예술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예린이 분은 화상 연결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저기 화상 연결 하셔야 되는데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안무니. 얼굴 설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은 자리에 있는데 굳이 저쪽에 보내서 김영석 씨에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라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예술 프로그램이지만 동시에 약간의 이제 예능적 재미 또 준 회차라서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현대무용편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예술이든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미숙하고 떨리기 마련이잖아요. 실수도 하고 그다음에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배워서 예술 현대무용 2편에서 김민호 아나운서가 턴을 배웠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할 수가 없다.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느껴서 중간에 나갔다 오고 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하나, 오! 동작 봐라. 잘하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던 김민호 아나운서가 어쨌든 4편에서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어요. 음악이 깔리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슝. 그렇지. 속도 보고해,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예술을 배우지만 나중에는 차근차근 어쨌든
단계를 밟아가면 어떤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나 자신을 예술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 과정을 함께 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까워지고 실행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던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저는 이제 아티스트 스토리도 굉장히 재미있는 코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 아티스트 스토리를 매번 방송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배분하려고 노력하는 제작진의 어떤 그런 성의가 돋보여요. 어떨 때는 미술, 어떨 때는 건축, 음악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장르라고 해도 아 이렇게 새로운 것이 있었구나. 무용을 잘 몰랐지만 무용을 배울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의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해 볼 수 있는 코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술가의 뭐 음성 해설이라든지 가이드를 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술 작품을 많이 직접 만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술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한 코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상재 반도네오니스트가 아티스트 스토리에서 등장을 했었는데 아티스트 스토리를 통해서 이 예술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예술가의 자의식이 담긴 자작곡을 우리가 작은 음악회로 감상을 했어요. 아티스트 스토리와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어떤 고상지라는 예술가의 정신을 속성으로 완전 정복한 그런 느낌도 주고 굉장히 좀 충만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코너여서 좀 더 이렇게 자주 편성이 됐으면 하는 코너입니다. 반면 아쉬웠던 코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비하인드 명작은 사실 이 모두의 예술 속에서 약간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코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비하인드라고 하면은 몰랐던 걸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이전에 다른 방송에서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너무 유명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비하인드라고 할 수가 있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 비하인드 명작의 많은 소재가 약간은 고전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약간 뭐 현대 예술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전달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한 형태지만 여기에 얼마든지 그 예술 가이드에 좀 색다른 참신한 시선이 녹아들면은 충분히 취지를 전달할 수 있는 코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참신한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아쉬움인 것 같고 그리고 6회에서 수잔 발라동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다뤘었는데 이게 몽마르트르의 그 뮤즈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우리가 수잔 발라동의 작품 세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인물을 뮤즈로 삼았던 기존의 좀 유명한 예술가들을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조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더 거기에 참신한 어떤 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첫 회 대한민국 문학계의 살아있는 전설 조정래 작가와의 문학기행을 시작으로 뮤지컬계의 디바 최정원,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데니 구시 등 그간 모두의 예술을 통해 예술의 거장부터 로키까지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나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출연자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3회에 출연한 선우예권 피아니스트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사실 언택트 시대의 예술 가이드라는 기획 의도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선우예권 씨의 이야기가 이 프로그램의 어떤 취지와 굉장히 잘 맞는 이야기를 초반에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작년에 제가 투어를 했을 땐 2주 안에 10군데가 갔었는데요. 도시 음악을 계속 지지하고 더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They have lots of speakers here, and this basement they have kind of small sized kind of concert venue. 콘서트 연습 과정부터 새로운 앨범 소식까지 다양한 음악 이야기들을 나누며 무대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바지 공연들도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발에는.
이런 무대에 대한 그리움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예술가들이 처한 고민과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가장 잘 보여준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예술이라는 게 사실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과의 소통이 있지 않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면서 어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한 삶과 예술을 일치시키는 그런 분들이 좀 기억에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5회 아티스트 스토리에 출연했던 화가 유창창 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스튜디오에 이렇게 직접 출연을 했을 때 이제 진행자가 만화를 하다가 순수 회화를 하니까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이때 이 유창창 씨가 예술은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세상. 거기 놓지 마시고 살짝 내려놓고 화가가 뭘 그리거나 작가가 뭘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어떻게 느꼈느냐를 자기가 더 굳건하게 즐기시면 딱 잡아서 정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예술을 얘기할 때 대중예술, 그리고 소위 순수예술 이렇게 경계를 긋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응해서 예술에는 위계가 없다라는 예술관을 피력한 부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도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 이런 것들이 어떤 예술가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 노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모두의 예술에 취재하는 가장 잘 맞는 아티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6회에 나왔던 그 국악밴드 상자루가 인상 깊었는데요.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연습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찾아서 팀을 만든 다음에 자신들의 팀워크를 결속해 가고 또 산티아고 순례까지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또 어떤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 이제 그 안에 옷도 있어요. 근데 그 악기 케이스 사이사이에 낑겨 넣은 거. 기타면은 그 기타 홀 같은 거 뭐 그런 데다가 틈틈에다가. 넣고. 이게 한편의 어떤 작은 영화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국악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야 뭐 이날치 밴드를 비롯해서 정말 국악계의 스타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게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거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라는 어떤 결실의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나 저에게는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전하는 묵직한 메시지가 의원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두의 예술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예술이라고 할 때는 약간 고급화된 예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순수 예술 이런 것들을 소재로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일상에서 향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끌어왔으면 하고 또한 이제 예술가와 예술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언제나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 맞는 코너를 더 만들고 진행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작품을 감상할 때 해설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큰 차이,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주제에 맞는 전문가를 초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가이드, 그래서 좀 생동감 있는 질문, 해설이 곁들여지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예술을 쉽게 전달하는 것이 어떤 평이하게 전달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고 친숙하게 전달을 하면서도 좀 더 흥미롭고 도발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문화예술 가이드 프로그램의 어떤 전형성을 벗어나 그런 문법들에 대해서도 제작진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모두의 예술이라는 제목처럼 모든 사람들이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예술 가이드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재미와 감동, 정보까지 두루 갖춘 문화예술 프로그램 모두의 예술. 앞으로도 집 안에서 만나는 재밌고 유쾌한 예술 가이드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중 변화가 필요한 표현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우리말 새로 고침입니다.